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조국이 검사들과의 대화를 했다는데 이거 개그 아닙니까? 개그. 범죄자가 앉아가고 검사들한테 뭘 요구해요? 검찰 개혁? 너부터 개혁해라. 제가 만약에 검사였으면 어이 장관, 당신부터 개혁하시오. 여긴 왜 왔습니까? 하고 한마디 쏴붙였겠어요. 예. 내가 옷 벗는 한이 있어도 당신 같은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있기가 싫으네. 내가 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당신처럼 인생을 갖다 그렇게 날로 살아온 사람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하고 확 나가버려야죠. 예. 그런 검사 오늘 여러 명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습니까? 조국 검사와의 대화를 할 장소는 조사실이 되어 있는데 조국은 의정부지검을 찾았습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검찰 제도개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사실 이게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국 무엇이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지 사실 저희 신의 한수도 조국의 짜고 치는 기자 간담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라기보다 무척 열이 받았었죠 그때. 네. 자, 조국은 오늘 의정부지검에 들어가면서 취재진들에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와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어서 오늘 검찰개혁 내용이든 일선에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든 주제 제한 없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말을 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일체 상사들의 배석 없이 얘기를 듣고 추후 취합해 반영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조국은 오늘은 제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며 참석자들은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검사와의 대화는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하겠다며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저는 살다 조국 이런 인간은 정말 처음 봅니다. 예. 앞으로도 조국 같은 인간 대한민국에 출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조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수사관 등 직원 20명 가량과 차를 마시며 1시간가량 검찰 제도와 조직 문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고요. 이후 검사 20명가량과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알겠어요. 왜 도시락 먹었는지. 근데 문제는 네. 검사장 등 간부급은 배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의혹이 생기냐. 지금 조국이 본인과 본인 일가족에 대해서 검찰 내부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신의 라인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44 이하의 평검사들 위주로 해서 조국 퀴즈를 만들려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참석자들은 40세 이하 검사와 직원들로 알려졌고요. 의정부지검 현재 검사 현원이 67명이며 이중 평검사가 58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폭로한 안미연 검사가 바로 이 의정부지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조국과의 대화에도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미연 검사는 당시 상관으로부터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검찰청 측은 사건 처리나 의사결정에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즉, 이 안미연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검찰 조직과 알력이 있고 그래서 의정부가 갔구나. 갈등이 있는 그런 사이라는 겁니다. 의정부 가서 안미연 앞세워갖고 니네들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러면서 압력 누르려고.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이 지금 검사와의 대화라는 명분을 쌓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 의견 수렴을 했으니 검찰은 이런 부분 고쳐야 하겠다. 그래서 나는 검찰 개혁에 나선다. 이런 명분을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한편 또 이게 화제가 됐어요. 조국이 서울법대 82학번인데 동기인 현직 검사가 검사와의 대화 시기를 문제 삼아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기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본인과 일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기는 검사들을 만나러 돌아다닌다? 이거 자기 라인 만들어서 아니면 검사들한테 압박을 행사한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무영 서울고검검사는 검찰 내부망 2%수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신임 장관이나 총장이 전국청을 두루두루 돌면서 구성원들과 대화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걸 왜 하필 지금 하냐? 그렇죠. 피의자가 그렇죠. 예. 조사받을 그걸 사람이. 왜 하필 지금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이나 총장의 일선 청순시 시 참석자들은 입을 잘 안 연다. 그래서 준비해놓은 말씀 자료를 듣고서 발언자를 몇 명 지목하면 말 좀 해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 회사의 오너라든지 책임자에게 오게 될 경우에 직원들이 함부로 말을 못하죠. 예. 그런 상황을 지적을 했고요. 이번에 질의응답이 사전 준비된 것이 과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장관이 업무 파악을 못했기 때문인지 혹은 의도한 방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질의응답이 사전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분 주장에 의하면. 야. 이거 말 그대로 짜고 짜고 치는. 치는. 어쩜 이렇게 그 사실 웅동학원 비리 같은 경우도 온 가족이 짜고 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조국 펀드 문제도 온 가족이 짜고 친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자녀 학사비리 의혹도 있는 사람들끼리 사회 지도층끼리 아름아름 짜고 친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도 이렇게 짜고 치는 행태 그칠 줄 모르는 조국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임무영 고검검사는 또 이렇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의정부 지검에서 열리는 일선청 검사 면담이 과연 검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을까라고 지적을 하면서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뭐하러 하는지 하는 거야?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 응. 결국 명분 쌓아서 검찰 개혁하겠다는 거죠. 예. 사실 검찰 개혁의 핵심이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지금 조국이 하는 행태는 사법부 장악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임무용 고검검사 발언으로 이어가도록 아주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하셨네요. 장관의 정책들은 자신을 겨냥한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는 일반적 의심까지 든다. 오늘의 저 조국의 퍼포먼스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심히 의구스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거는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 뼈 때리는 팩트 폭행입니다. 와, 영혼까지 때린다, 영혼. 예. 영혼까지 때린다. 이거는 와. 뼈 때리다 못해서 치사량 수준의 팩트 폭행. 치사량. 수준. 살아남을 수가 없는 팩트 아, 이거 뭐 폭행이에요. 세포 단위로 까는 것 같아요. 예. 유승준이 우리 국민들 앞에 와서 아 여러분 군대 가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 조국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 앞에서 아 여러분 도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라리 유승준이 나요. 유승준은요 걔는 뭐 이거 하나 국민들한테 부럽다. 해악은 안 끼쳐요. 네. 그런데 조국은요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 됐잖아요. 야, 유영철이 법무부 장관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시다 됩니까? 이런 거랑 예. 똑같은 거. 그러니까요. 조두순이 성범죄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참 신기하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무용 고검 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발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분의 본심은 아마 이런 발언이었을 것 같아요. 또 동기 아닙니까? 마! 조국이 그만 내려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본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분이 사투리 쓰는 게 맞나요? 아니 그냥 제 마음대로 해봤습니다. 경상도 분인가? 아니 그냥 해봤습니다. 아, 네. 참 뼈 때리는데요. 예. 아, 네. 아플 것 같아요, 뼈가. 네, 진짜 매우 아플 것 같아요. 영혼이 털릴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멍하게. 아, 근데 사실 근데 멘탈이 되게 올바른 선택해라. 아까 얘기했던 네. 그 비브라이늄 같이 단단한 것 같아요. 어지간한 멘탈이었으면 이런 얘기 듣기 전에 이미 자연인에 돌아갔을 텐데요. 아마 귀를 막고 눈을 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신감 좀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한테요. 웃는 사람 모습하고 우는 사람 모습을 보여준대요. 자, 누가 울고 있습니까? 하면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대요. 이 사람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들은. 뭐 그렇다고 조국을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얼마나 쪽팔린 상황인지, 얼마나 망신스러운 상황인지 이게 조국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거죠. 예. 사이코패스는 그런 감정 조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면 조국은 이런 도덕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도덕 불감증. 아주 그 전형적인 대한민국 건국 이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무슨 건국 이래냐 틀렸다. 예. 단군 이래다, 단군 이래. 이런 말씀 하시듯이 지금 단군 이래 조국과 같은 사람은 듣도 못도 못했습니다. 조국이 소시오패스냐 사이코패스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요. 분명한 것은 조국은 사시노패스입니다. 사실은 분명히 노패스. 사시노패스. 사법것이 노패스. 그런데요, 이 정권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렇게 조국에 집착할까요?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주 중요한 발언을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이 발언 수위가 점점 세졌습니다. 예,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콕콕 찌르는 말들을 합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는데 조국이 장관직에서 버틴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 그러니까 지지율이 폭망하겠죠. 검찰 수사가 결국 조국 장관이 당했다는 식으로 귀결된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다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사기당했다 이렇게 된다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와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이다. 핵심 그건 누굴까? 핵심. 오늘 요 방송 10시에 그 핵심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이 신의 한 수에 출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진짜 10시에 단독이죠. 무조건 예. 단독 보도. 단독. 10시에는 무조건 신의 한 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보가 제일 많은 그리고 정보 분석을 제일 잘하는 곽상도 의원이 신의 한 수에 나와서 10시에 아주 뭐 그 최초 공개 요즘 우리가 최초 공개 쏠쏠하게 또 돌리고 있잖아요. 예. 네. 자료도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보니까. 아까 봤는데, 예, 그래서 자료. 아우, 제가- 자료. 자료. 살짝 중간에, 스쳐가면서 중간에. 보여주죠. 아, 살짝 그냥. 자료. 보면 안 되니까. 자료. 아우, 빨개. 이게 몇 빨간 책 장이야. 아니야. 자료. 빨개. 아우, 빨개. 안 그래도 그 보니까 곽상도 의원님도 아까 오셨을 때 보니까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집에도 잘 못 가시면서 자료 분석하시고 그 보좌진들이랑 같이 회의하시고 하면서 많이 힘드시다고 피곤하신데 그래도 조국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오늘 조국이 의정부지검을 갔는데 거기에 곽상도 의원님의 사위가 또 검사로 근무 중이래요. 근데 이제 평검사들 마음대로 다 이렇게 자원을 받아서 이제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곽상도 의원님 사위가 갔는지 안 갔는지 궁금한데 겠죠. 가서 임마 똑바로 하십시오 한마디 했으면 진짜 재밌었을 것 같고 아니면 예를 들면 조국이 곽상도 의원님의 사위에 대해서 콕 집어서 뭐 인사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 있으면 저는 진짜 조국은 정말 인성이 정말 아이, 예. 지금 뭐 지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상황은 아니죠. 예, 뭐 근데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그럴 수도 뻔뻔함이면은 있지. 예. 충분히 지검장한테 쟤 어떻게 좀 해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닌가 저 의심도 되긴 합니다. 예, 참.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경심에 대한 구속 수사 이미 늦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강제 수사 역시 불가피하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와 관련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조국을 강제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렇죠. 뭐 저희 출연하시는 김정기 박사님 영상도 아마 주말에 올라갈 텐데 그 영상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조국이 빵에 갈지에 대해서도 예언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네. 주말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국정감사 때 임무를 딱딱 정해줬어요. 이게 오. 지금 오늘 얘기 나온 거예요. 정무위는 가족 사모펀드를 담당하고 기재위는 재산 불리기,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재산 불리기 담당하고 교육위, 딸 관련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 담당해라. 그리고 과기정통위 조국 이슈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이거 박성중 의원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이버, 아. 예, 이거 다뤄라. 그 다음에 행안위가 일이 제일 많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어우. 행안부의 조국 펀드 투자회사 밀어주기, 인사혁신처의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산시와 부산의료원까지. 그래서 이번 아주 국정감사는 작살 내는구만. 아주 조국 감사로 끝까지 작사를 내는 그런 국정감사가 될 것을 나경원 대표가 발표하였습니다. 예. 그거 박수 한번 아닙니까? 치죠.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